류마티스 치료제 중에 몇 가지는 눈의 각막에 회오리 모양, 화염 모양의 흉터를 만들어요. 그럼 시력이 당연히 떨어질 거 아니에요. 류마티스라고 하는 것은 전신에 나타나는 면역 질환이에요. 특정한 물질에 대해서 과하게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맞아요. 우리 이런 관절 같은 데 있는 성분들 있잖아요. 뭐 콘드로이친, 뭐 하이알루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성분들에 대해서 내 몸이 아닌 양 내 몸들이 가서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런 성분들의 어떤 구조 막 이런 것과 유사한 성분들이 있으면 다른 데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장에서도 일어나고 눈에서도 일어나고 침샘 같은 데서도 일어나고. 그래서 류마티스가 있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게 관절이기 때문에 관절의 변형이나 휘어짐, 돌기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염증이 생기니까 막 벌겋게 되고 아프고 붓고 못 움직이고 이런 게 눈에 띄는 것이지만 사실은 전신에 퍼져 있는 그런 질환인 거죠.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바깥에 있는 뭔가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내전을 치르고 있는 거잖아요. 내 몸을 두드려 부시느라고. 그러니 바깥에 어떤 세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잘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질병에 약할 수밖에 없죠. 똑같이 김밥 먹었는데 나만 설사해. 열이 나.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굉장히 복잡한 면역 체계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조금 약간 나아졌어요, 지금. 한때는 천식이랑 알레르기성 비염, 그 다음에 아토피 피부염, 이 세 가지가 다 있었고 그런 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제 몸을 빵 하고 때리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면 엄청나게 우울해진다라는 걸 겪어봤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좀 조절이 된 편이에요. 면역 기능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이 저를 공격하는 상태가 예전보다 세지 않아서. 그래서 저 되게 신체 검사나 건강 검진하면 백혈구 과소증으로 나와서 막 여러 가지 정밀 검사 받고 많이 그랬었거든요. 체질적으로 그런 면역 질환들 때문에 많이 소진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류마티스가 있으면 어쨌건 이 면역 조절을 하는 약을 써야 되잖아요. 이 약 중에 이제 제일 흔하게 쓰는 게 스테로이드예요. 스테로이드가 일단 들어가면 몸 되게 가벼워지고 좋은데 그게 일정한 양을 넘어가기 시작하고 장기간 쓰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에요. 일단 살이 찝니다. 근육이 아니고 정말 수분과 지방만 빵빵하게 늘어나고 몸은 사실 되게 부실해지거든요. 할 수 없이 스테로이드를 많이 써야 되는 질환들은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남용 그런 것들로 인한 2차적인 피해가 많죠. 그게 이제 쿠싱 증후군이라고 하는 피부도 종이장처럼 얇아지고 혈관은 잔뜩 생겨서 얼굴에 홍조도 되게 많고 고혈압, 당뇨 등등이 있고 큰 관절들이 많이 망가져서 대퇴골대 괴사 같은 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위장관 출혈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너무너무 많았죠. 그래서 이런 전신 면역 질환, 류마티스 같은 류마티스를 예로 드는 겁니다. 그 외에는 뭐 강직성 척추염 같은 거 앓고 계신 분들도 꽤 있고 장에 특별하게 그런 반응이 많이 나타나는 크론시병 같은 것도 있어요. 다 비슷한 면역 질환인데 그런 면역 질환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스테로이드를 너무 많이 쓰는 건 안 좋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면역계를 조절해주는 다른 약물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면역 억제제도 있고 그냥 조절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금이나 은도 씁니다. 실제로. 예, 약으로 쓰고 있고요. 퀴니네도 있어요. 말라리아 치료제. 류마티스 치료제 중에 몇 가지는 눈의 각막에 회오리 모양, 화염 모양의 흉터를 만들어요. 그럼 시력이 당연히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거를 눈을 보지 않는 이상은 모른다는 거죠. 류마티스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그 먹는 약을 일정 기간 드시고 나서 대부분 이제 내과 선생님들이 안과로 보내는데 반드시 안과 진료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각막에 약제 부작용으로 인한 특별한 모양의 혼탁이 나타나는지 보고 만약 그게 있으면 약을 바꿔야 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 류마티스가 있는 분들이 전신에 샘들을 많이 공격하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침샘, 눈물샘 이런 데들이 많이 깨져요. 입이 건조한 거랑 눈이 건조한 게 같이 동반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눈물샘이 다 박살나고 있는데 인공 눈물만 갖고
안 되죠.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인공 눈물은 눈물의 3계층 중에 제일 표면층에 대한 것만 보충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하이알루론산 성분인데 약간 미끈미끈 살짝 끈적 그런 느낌을 가진 점액층, 그거를 보충해 주는 것인데, 근데 눈물에는 순수 수분도 있고 점액층도 있고 또 걔네들이 증발하지 않도록 해주는 지질층도 있고, 이게 잘 섞여 있어야 되는데 희한한 거죠. 물과 기름이 섞인다니. 눈물은 그렇습니다. 그 물과 기름이 섞여서 잘 조성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인공 눈물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그렇게 잘 섞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3가지 중에 한 가지 성분만 보충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넣어봐야 그때뿐.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어떻게 많이 하냐면요, 아예 그렇게 눈물샘들이 깨진 분들은 혈액을 뽑아요. 그래서 지금 피 안에는 혈소판이 풍부한 어떤 장액, 이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걸 PRP라고 불러요. 이 PRP 치료를 한다는 거는 혈액 속에서 뽑아서 일종의 내 눈물과 최대한 비슷한 형태의 것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 각막 세포 등등을 보호하거나 또 다시 자라게 하는 성장인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염증으로부터 돌봐주는 그런 성분들도 남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인공 눈물을 쓰는 것보다는 눈을 보호하거나 눈 질환을 고치는 데 도움이 돼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것들, 전신질환이 있는 분들은 옛날처럼 인공 눈물만 계속 쓰지 마시고 새로운 눈물, 내 몸에서 만들어낸 눈물, 이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안과의사 김무현이었습니다.